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조득신 민신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필독 도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지식인하우스의 안정훈 편집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책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편집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책이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책은 너무도 많은 개개인의 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은 좀 더 쉽게 읽히고 네. 또 제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좀 낭비라고 생각이 안 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시간을 보고 독서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즐기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네.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을 때 이게 읽는 게 되게 힘들면은 그 진짜 정말 독서가 아닌 노동이 되거든요. 진짜 네. 말씀하신 자괴감도 것처럼. 빠지죠. 나를 이렇게 그쵸. 무식해. 뭐 이런 생각. 이것도 내가 못 읽는 그런 사람인가 그럼.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편집장님만의 그 책 고르시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조금 찾은 거를 제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어떠한 분야의 책을 좋아하는지를 네. 우선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경제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 그런 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추리라든가 스릴러라든가 이런 책을 좋아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장르를 발견을 하고 나서는 계속 이제 카테고리들이 네. 이제 있게 되니까 좀 연계해서 찾기가 조금 네네.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먼저 찾아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책을 찾으면 나를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분야를 들고 다니는 거 보면 그게 내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게. 또 그런 걸 또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책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 아니면 분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년 분야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읽으셨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게 카테고리를 크게 잡아서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책이 그 해리포터 시리즈였어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아이들이 그 전까지는 어떠한 책을 읽는지에 대한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반에 해리포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 얘기가 안 될 정도로였고요. 그리고 저는 판타지 소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반지의 반지의 제왕. 제왕이라든가 네네. 뭐 그런 책도 좋고 요즘 왕자의 게임인가요? 그런 네. 것도 맞아요. 예, 왕자의 게임인가? 왕자의 게임. 왕좌의 게임. 네. 네, 왕자의 게임. 이제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은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세계 그런- 공통점이 다 영화나 드라마가 됐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저 고등학교 때도 해리포터로 원서 읽기를 시작한 친구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 약간 조금 더 상상력을 부활시킬 수 있는 도서들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 해리포터도 읽으면 디테일이 솔직히 상상해야 되거든요. 디테일이 상상할 부분이 네네. 너무 많아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영화로 보신 분들은 그건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책이 먼저냐, 책이 먼저냐, 영화가 먼저냐, 어느 걸 먼저 시작할까인데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면 책을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제일 본 아이덴티티가 원래 미국 소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버트 러들럼의 소설인데 네. 그게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너무 박진감 넘치는 거예요. 그 막 파괴하는 씬이. 그럼 책에서도 이렇게 탁탁탁탁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감독과 책을 쓴 작가와의 차이를 또 그런 걸 느끼면서 상상력을 확실히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추천을 하나 하면 그 죽은 시인의 사회 톰 슐만. 저는 저자명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은 시인의 사회는 저는 책으로 안 읽었어요. 영화로 보는데 네. 어떤가요? 그게 차이가 다른가요? 그때가 제 고등학교 때 읽었었는데 어떤 선생님을 만난 거야? 막 오나이 캡틴 막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그때 눈물 막 펑펑 흘리면서 그 정도예요? 네, 그럼요. 그때 감정이입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엄한 학교에서 다녀가지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또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도 되게 엄한 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뭐 시 쓰고 읽는 뭐 서클을 만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책을 하면서 상상력도 할 수 있지만 공감 능력도 키울 수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요즘 댓글 사건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슬퍼할 때 슬퍼할 줄 모르고 즐거워할 때 그 구분법이죠.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쉽게 네네. 이게 또 분위기 파악이라니까 눈치 없어라고 또 이게 너무 일반화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게 저 사람이 슬플 때 내가 슬퍼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것도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력도 배우고 책이라는 게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지 오늘도 저희도 얘기하면서 네네.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책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학부모가 되고 나서 재밌는 게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좀 반대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청소년 권장 도서는 솔직히 제가 봐서 어른이 읽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작은 아씨들 같은 경우에도 소설판 그러니까 원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동서로 줄여놓은 게 있는데 솔직히 어르신분들 다 알잖아요. 아동서 읽었는데 그거 읽었다고 지금 우기시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른이 돼서 그 원작을 봤을 때 느낌 완전 다르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읽어야 되는 그 동화책들 있잖아요. 어른들한테 강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에 그 아이와 책을 읽으면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초콜릿 공장에 쓴 그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 책이 이제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물론 제가 사진 않았고요. 도서관에서 다 빌려서 아이와 같이 봤는데 지금 출판사 편집장님 모셔놓고 너무 도서관만 이용하라고 하시면 이거 참 어떻게 이거 여러분 지식인의 하우스입니다. 지갑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로알드 달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어른이 보기에도 어린이 책이라고 해서 어른이 읽지 말아야 네네. 되는 법도 없고 이게 좀 돌아가면서 읽으면 정말 그 공감대라는 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루이스 캐롤의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진짜 거의 1년에 한 번씩 읽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저는 그 뭔가 상상력을 되게 자극하잖아요. 그 안에서 키가 커졌다가 작아지기도 하고 눈물이 갑자기 강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애들에게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중고생 같은 경우에 루이스 캐롤의 그걸 네. 얘기하면 던질 것 같아요. 너나 읽어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중고생들한테 뭐 추천해 줄 만한 책이 해리포터 말고 뭐 없을까요? 뭐 좀 예를 들자면 뭐 완득이라는 게 이제 영화 네. 다 영화되네요. 완득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어린 이제 청소년 읽기물로 나와서 큰 성공을 거둔 책이기도 하고 내용도 너무 좋죠. 네, 그렇죠. 뭐 안에 있는 뭐 어떤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되게 넓어지고 그리고 자기 꿈을 그냥 참 쿨하게 받아들이는 한 네. 청소년의 이야기라 그런 부분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리 소설들 뭐 셜록 홈즈라든가 아니면 그 포아르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뭐 여자 탐정 그러니까 여성이 미스 마플 쓰는 나오는 거. 뭐 그런 네. 도서들에 대한 추리 소설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좋아요. 예, 그런 책들을 좀 읽으면서 조금 더 이렇게 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장르를 찾아가는 데 도움도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를 만들었을 때 셜록 홈즈의 인기가 본인의 인기를 추격하다 보니까 셜록 홈즈를 결국 죽였다라는 죽여버렸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추리 소설 같은 거를 접해도 네.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추리 소설 같은 경우 좋은 게 이제 뭐 대부분 추리하면 또 코난이 지금 일본 만화 명탐정 코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 얘기인데, 그러니까 추리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엔 그걸 주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몰입. 저한테 추리 소설은 저한테 몰입을 줬어요. 저는 솔직히 재밌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순간 다 끝난 거죠. 그 두꺼운 책은.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깨달음도 주지만 남는 건 없지만 그 책을 끝까지 읽었을 때 그 쾌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추리 소설은 저한테 몰입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저는 추리 소설보다는 만약에 좀 더 하드코어한 걸 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일본 서스펜스 시리즈를 정말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엑스의 비극. 뭐 엑스의 비극, 미야베 미유키의 뭐 모방범. 이게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미야베 미유키 작가를 잠깐 얘기를 하면 이게 현대 일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개발이 되었지만
부동산으로 다 팔리지 않은 어떤 그런 미분양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이뤄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서 미래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도 몰라라고 하는 어떤 뭐라 사회 반성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서 되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또 그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제가 좀 재밌게 읽었었던 책은 그 파트리크 지스킨트라는 독일의 소설가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아까 계속 영화로 제작됐다라고 아마 좋은 컨텐츠들은 그만큼 영화로 많이 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향수라는 영화 너무 아마 재밌게 기억하실 봤죠. 거예요. 예, 영화도 보고 뭐 네. 재밌게 봤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책이 1993년도에 이제 나온 책인데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도 그 아까 초반에 말했던 해리포터와 같은 경우하고 비슷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극본 작가로 시작을 했고 좀 이렇게 처음에 극본을 썼을 때 성공을 하지 못해서 그 원고를 들고 많은 이렇게 출판사들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가 약간 좀 결이 다른 건 좀 신비주의를 고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책을 내지는 못했고요. 지금도 이제 생존에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향수라는 책이 좀 이렇게 굉장히 농도가 짙은 그런, 그러니까 그게 그 냄새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는 네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에서는 그 감독이 화면에 담는 것만 느낄 보이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작가의 책을 보면 그 주인공이 파리의 뒷골목 시장에서 맞아요.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가 그 책은 냄새나요 진짜. 네, 굉장히 그 책은 지독한 그 진짜 냄새예요. 그 책은 보면 오늘은 정말 감사한 게 제가 다 읽은 것만 얘기했어요. 그 책은 진짜 냄새나요. 글을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향기로운 대사들이 나오는데 막 시궁창이고 되게 더럽거든요. 배경을 되게 네. 그래서 막 더 좀 냄새나요. 그 책이. 그래서 그 책처럼 약간 기승전결이 확실한 도서를 네네. 읽다 보면 좀 자극적인 도서일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약간 그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어떠한 논리적인 그런 네네.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으로도 접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논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들 뭐 대부분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 시청률 떨어지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무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드라마들을 이제 그 지칭하는 용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갑자기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논리가 이 이야기 순서의 스토리 전개가 좀 불가능했을 경우에 하는 건데 그런 걸 이해를 하고 몸에 체득했을 경우에는 뭐 직장 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설득이 잘 되는 보고서를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남과 대화할 때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고 네,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직장 생활 저번에 그 헤드헌터분 강성모 대표님을 모셔서 저희가 방송했을 때도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가장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영어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편집장님이 말씀해주신 어떤 논리력 이런 것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 논리력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책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읽을 만한 책은 좀 없을까요? 뭐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제가 요즘 좀 읽고 있는 책 중에,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는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기계발서. 근데 요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그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을 좀 보고 있어요. 일어나서 공부하라는 건가요? 그거 자기계발 아니에요? 애들 제목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 그거? 그러니까 제가 좀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 청소년기에는 7막칠장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하버드라는 키워드가 항상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있죠. 인생 속에서. 근데 제가 이 책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뭐를 하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4시 반에 다 주무십시오. 네, 당연히 그때는 자야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책에서 제가 읽어서 가장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감흥이 일어났던 건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이라는 지정된 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공평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김연아한테도 있고 저한테도 있고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한테도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건 시간이라는 건데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하버드 학생들이 그 왜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또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그때 그 시절에 어떤 게 중요한지를 조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저도 뭐 자기계발서 그렇게 즐겨 보는 편은 아닌데요. 우연히 이제 이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렇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좀 네네. 그럴 때 그러니까 시간 활용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거기 나온 문구 중에 시간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공평한데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좌우가 되며 성공이라는 건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도 필요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필요 없고 내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얘기라는 글귀가 나왔어요. 지금 이 순간에서 노래 생각.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뭐랄까 학습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지휘하실 때 그 부모님들이 그런 책을 읽고 보시면 이제 맞아요. 하버드 학생이 되기를 그렇게 강요하신다기보다는 하버드 학생들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우리 아이한테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어떤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요새 좀 보고 있는데 나름 이렇게 학부모들도 보기에 굉장히 유익한 도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 뭐 입이 뭐 10개라도 끊임없이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도 부모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생각난 건데 애들이 책 읽는 거 보면은 만화책도 되게 사실 많거든요. 아, 근데 많죠.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만화책을 읽기 원하고 읽는데 부모님은 또 그거 왜 만화책 읽려고 또 혼내시는 그런 풍경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만화책을 읽는 게 만화책을 읽는 거를 반대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만화책은 읽으면 안 되는 책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어쨌건 텍스트를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만화책이 주는 어떤 또 그 동전의 양면 같은 한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너무 빠지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저희 세대 때도 이제 이거 약간 만화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학생들한테는 할리퀸 소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성적인 그런 이야기였는데 또 그런 거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만화를 좀 꺼려하시는 게 뭐 만화도 좋은 만화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그런 만화를 선별을 해서 읽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간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작정 만화를 읽는다고 해서 막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너무 폭력성이 있거나 너무 아이들에게 자극을 줘서 네네. 아이들이 찾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만화나 웹툰이 갖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력의 어떤 부분에서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거를 반대하시는 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만화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슬램덩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 다 보고 그랬어요. 근데- 먼 나라 이웃 나라. 아 그럼요.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경우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그 뭐 외국 관련 뭐를 써야 될 때 있잖아요. 아 그때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 직장 다닐 때 도움 많이 받았던 책인데 그거와 더불어 좀 만화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인분이신데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그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이런 거죠. 21세기 자본이라고 토마 페케티 책이 있어요. 뭐 지금 같이 해서 뭐 개인 자본이 뭐 자산 자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 되게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뭐 분배에 관한 데이터를 내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그게 텍스트로 보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나 확신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만화책이 나왔어요. 강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읽으신 분도 되게 좋았다라고 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단순화하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기초반, 초급반한테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네네. 싶어요. 그리고 저는 웹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너무 반대하진 않으셨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가 너무 많이 변한다라는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지금 텍스트라고 한다라는 것도 다 영상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청소년들이 아마 미래 보고서를 웹툰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 그 친구가 너무 텍스트에만 빠져 있을 경우 거기에만 익숙했을 경우 야 이걸 그림으로 한번 형상화해봐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반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모르는 것도 그 친구가 좀 성장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웹툰을 좀 가볍고 그냥 재미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 최규석 작가 경우에는 송곳이라는 만화가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웹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툰을 읽는다고 해서 무작정 뭐라고 하시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이 친구가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만화가 뭐가 있을까 같이 고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같이 보는 것도 참 중요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툰 중에 말도 안 되는 건 솔직히 좀 그쵸. 그런 그쵸, 네. 그 판별 능력 같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게 재밌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개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낮출 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찾아보시는 것도 참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쵸. 갑자기 만화 얘기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작가님은 어떤 만화 재밌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진심으로 재밌게 본 건데 제가 아트 슈피겔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G라는 작품을 알아. 내셨어요. 그래서 그 되게 올해- 막 그림 막좀 네네 좀 지저분하게 올해 들어서 읽었거든요. 어릴 때 읽지 않고 여자친구가 굉장히 좋다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읽었었는데 그게 홀로코스트 관련된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쥐라는 게 유태인을 상징하고 돼지를 나치로 상징해서 그 수용소에서 생활한 거를 아들이 아버지 얘기를 일대기 형식으로 쓴 그래픽 노블인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또 하나 얘기 드리면은 그 창비 출판사에서 낸 그 메이드 인 경상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김수박이라는 작가가 낸 건데 만화요? 네네 만화인데 그 김수박이라고 하는 그 분의 경상도 출신의 그분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왜 경상도와 호남은 싸울까 그리고 뭐 경상도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는 이야기를 자기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고 재밌고 아이들한테 뭐 지역 감정 이런 거를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책 하나만 보여주셔도 아이가 이런 한국의 상황이 있구나라는 걸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저는 또 하고 싶은 게 이제 미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이라는 드라마 그러니까 케이블 TV에서 굉장히 해서 이제 인기도 많이 끌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만화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책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을 좀 더 증폭하는 역할, 힘을 갖고 있는 게 만화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책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책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까라는 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인 것 네. 같아요. 책이 필요한 순간. 네, 편집장님께서는 책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힘들 땐 책 안 보이잖아요. 그거 솔직히 고민의 순간 책을 읽고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통 분들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네네. 저는 요즘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잠들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서 라든가 그러니까 잠을 자기 위한 뭐 그런 걸로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자장가용으로. 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좀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좀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업무가 끝나면 좀 편안한 책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하루의 그 피곤함을 책을 통해서 힐링을 한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하고의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해서 책을 좀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저는 책이 필요한 순간을 굳이 말씀드리면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서 뭐 하루에 길게 뭐 이렇게 몇 시간을 네. 잡기는 좀 힘들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한 30분이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책을 꺼내드는 게 저는 가장 편안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마무리를 책으로 네네. 한다. 잠자기 전에 책을 읽는다라고 그걸로 마무리한다라는 건 정말 아름다운 네. 마침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지식인하우스의 안정훈 편집장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말씀드린 책들 좀 읽어보시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다음 주에 서로 책 한 권씩 읽고 만나는 건 또 어떨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추석이라 또 다음 주에 분명히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겉도는 분들 분명히 아, 있습니다.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까 싶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